바로 2부 토론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의 두 분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우리 국민을 대표한 분들 그리고 이 플로어에서 손 드시면 그 해당 분들이 개헌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늘 발제해 주실 아까 소개했던 장영수 교수님 그리고 전영기 논설위원님인데 먼저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도착을 장영수 교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오늘 행사장에. 그래서 장영수 교수님 먼저 발제하러 연단에 오르시겠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에게 이제 허용되어 있는 시간이 25분 내지 30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배포된 자료집에는 제가 그동안에 개헌특위 자문위원으로서 1년 동안 이제 활동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정리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담았지만 그걸 전부 다 설명하면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 PPT 자료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 중에서 핵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있어서는 이 개헌 논의의 전체적인 경과 그리고 이제 총각 내지는 기본권 분야는 어떻고 권력구조 분야는 어떻고 경제재정 분야, 사법 분야 등등 이제 개별적인 분야별로 쭉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국민 참여 개헌에 관한 것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할 것이고요. 조금 전에 홍준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도 이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제10차 개헌 2018년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 개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분권이라는 말이 조금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30년 전에 9차 개헌 당시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다라고 했었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근데 분권이라고 해놓으니까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분권은 가능한 것 아니냐. 굳이 대통령제를 뭐 분권형 정부 형태, 이원정부제, 뭐 혼합정부제, 뭐 명칭들은 이제 서로 다르게 부릅니다만 그런 것들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제 하에서의 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PPT 자료를 만들면서는 이 분권의 핵심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나눔이다. 이렇게 이제 부제를 달아봤고요. 결국 제10차 개헌의 화두가 분권과 협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데 이 분권의 시스템, 분권의 체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분권할 거냐 대통령제 하에서의 분권과 협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분권형 정부 형태로 가야 분권이 제대로 되는지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차 개헌의 화두가 분권과 협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긴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상 두 차례의 민주적인 헌법 개정이 이미 있었습니다. 3차 개헌, 4.19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3차 개헌이 내각제 개헌으로서 있었고 그리고 9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10차 개헌은 분권과 협치. 뭐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반복할 수는 없지 않느냐. 자, 이와 관련해서 제왕적 대통령은 이건 사람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제도의 문제입니다. 양자택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권력 분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이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헌법 원리로서 권력 분립을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건 사건 분립하면 국민 누구나가 다 잘 아는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이 고전적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 세력, 귀족 세력, 시민 세력이 서로 견제하는 상황에 있어서 일종의 균형이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군주 세력이 집행권을 정부를 담당하고 시민 세력은 의회를 그리고 귀족 세력이 법원 내지는 사법권을 담당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모든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권력의 오남용을 최소화시킨다. 그런데 현대적인 권력 분립은 이 시스템이 깨져버립니다. 군주 세력도 더 이상 없고 귀족 세력도 없습니다. 영처럼 명목상의 군주나 귀족이 있는 그런 나라라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인 세력은 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결국 어떤 세력의 균형이 아니라 주권적인 국민을 전제해 놓고 국민을 위해서 역할을 분담하는 이른바 기능의 분립이 중요하게 됩니다. 결국 의회는 입법 기능을, 집행은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사법 기능을 담당하는 게 현대적인 권력 분립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적인 권력 분립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대통령 내지는 정부의 권력 집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 권한이 크다지만 대통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대단하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나 인력, 전문성 혹은 예산 규모 이런 걸 따진다면 국회하고 법원, 헌법재판소를 다 합친 것의 몇십 배의 규모를 대통령과 정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견제와 균형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걸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정당국가입니다. 우리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은 하나가 되고 결국 정부와 여당을 야당이 견제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현대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상태로 제대로 되느냐? 권력 집중으로 인해 가지고서 특히나 대통령제가 있어서의 승자독식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들 이거 이대로 계속 방치해야 되느냐? 굉장히 심각한 현실이 되고 있고 그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것이 최순실 사태였습니다. 최순실 사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국회에서는 통제를 제대로 못했고 정부 내에 있어서는 사정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이니 감사원이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 손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 그러려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느냐 이걸 생각할 때는 뭐 보시면은 고전적인 권력 분립이 사건 분립해서 국회, 정부, 사법부를 나누는 이런 정도에서라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회를 양원제로 해서 상원과 하원으로 한 단계 더 쪼개고 정부를 대통령과 총리로 또 나누고 사법부는 이미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나눠져 있고 지금 삼권 분립을 통해서 입법, 행정사법을 나누는 것이 필수라면 지금 2단계의 양원제 혹은 대통령과 총리의 분권 이건 선택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다. 우리로서는 정말로 필요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현대적인 권력 분립, 야당이 정부를 통제한다고 했었을 때는 정부만 상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도 함께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 야당에 의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직업공무원제 중요합니다. 사법적 경우 특히 이제 헌법재판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문제는 충분하냐? 그동안에 그게 없어서 최순실 사태 같은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가 발생했느냐?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상황 속에서 여야 간의 협치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승자 독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소야대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국회 내에서 이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입니다. 대통령 선거 하나가 모든 것을 다 결정낸다. 자,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국정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 통제권이 아니라 국정을 실제로 운영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정부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부가 뭐 연정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제청을 얻어가지고 장관을 임명하는데 국무총리는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사람입니다. 총리의 제청을 얻어서 장관을 임명한다고 하지만 총리가 대통령의 의중에 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제청 못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 있어서 결국 정부는 대통령이 독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구조 속에 있어서의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관한 전권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승자독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식의 승자독식이 되면 협치가 불가능해집니다. 협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협의해서 통치한다는 얘기인데 협의 내지 협상의 전제는 give and take입니다. 뭔가를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한쪽은 승자로서 독식을 하니까 몽땅 다 가지고 있고 한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give and take라고 하는 것의 전제 자체가 갖춰지질 않습니다. 자,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대통령이 좀 뭐 예전에 실제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옛날하고 좀 달리 해보겠다. 책임 총리제 하겠다. 해서 그때 당시 이회찬 총리를 갖다 이제 뭐 책임 총리처럼 이제 전권을 가지고 알아서 해보시오라고 한 적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 이제 야당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박근혜 총재였습니다. 박근혜 대표에 대해 가지고서 책임 총리 줄 테니까 한번 해볼 생각 없냐 이렇게 제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해찬 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진짜로 의욕적으로 하다가 결국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면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그걸 왜 하냐라고 해서 거부했었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말이 책임 총리지 책임 총리가 되려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도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독립도 있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언제든지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야 됩니다. 알아서 하시오 해놓고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네 당신 관두시오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책임 총리입니까? 그런데 현행 헌법상의 총리는 임명할 때는 그나마 국회 동의를 받는데 해임할 때는 아무 제한 없습니다. 책임 총리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대통령이 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독점적인 권한, 독재적인 권한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분권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이걸 이원 집정부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원 정부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혼합정부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 정부를 이원화시키는 대통령과 총리를 갖다가 아예 제도적으로 각각 나누어 놓는 그런 시스템이고 대통령이 국가정부로서 총리가 정부 수반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프랑스 같은 경우를 들지만
그 외에도 포르투갈이나 핀란드나 비슷한 경우들은 제법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에서 성공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간혹 있고, 그 경우에 이제 선택하는 제3의 모델이 뭐 이원정부제 내지는 혼합정부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소개가 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그 불안감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치 외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내지는 그런 식으로 권한을 쪼개놓으면 내부적인 갈등이 심해질 거다. 오히려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원 내각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1948년 헌법제정 당시에 있어서도 유준호 박사가 만들었던 헌법초안은 내각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박사, 재헌국회의 의장이던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은 자기 뭐 정치선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압력을 넣으면서 졸속으로 대통령제로 바뀌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제가 10억 동안 쭉 지속되다가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으로 무너지면서 대통령제는 독재다, 그러니까 내각제로 바꿔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내각제의 장점은 민주성과 책임성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20화국 당시의 내각제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평가도 이제 조금 엇갈리기는 합니다. 한편으로서는 무능과 혼란, 부정과 부패가 심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 20화국을 붕괴시켰었던 5.16 군사 쿠데타의 군사정부와 그 이후에 305, 405화국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붕괴시킨 20화국을 평가절하 해야만 자기 정당성이 살아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유도하고 평가를 갖다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양쪽 다 반반의 진실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제도 사실 우리나라가 근대헌법 처음 만들어가지고 바로 성공하기 힘들었고, 내각제도 마찬가지였었다. 그런데 문제는 1987년 직선제 개헌을 국민의 힘으로 성취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까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내각제 자체를 이번 14개 안에서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남는 것이 대통령제와 분권형 정부 형태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제도 나름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이원정부제 또한 그렇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제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의원 내각제로 성공한 나라는 제법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는 것이 오히려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할 텐데도 우리의 내부적인 여건 때문에 의원 내각제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어떤 제도의 일반적 장단점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제도가 뭐냐, 이걸 이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맥락에 있어가지고서 이원정부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진중하게 분권형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정부 형태의 구조와 장단점을 비교한 건데, 이건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의원제가 어떻고 대통령제가 어떻고 분권형 내지는 이원정부제가 어떤지. 근데 말하자면은 이 분권형 내지 이원정부제라고 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점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 실패하면, 잘못되면 단점의 결합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결국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잘못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장점만 있고 단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제도라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제도 채택하지 왜 안 그러겠습니까? 결국 여기 있어서는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어떻게 분권할 것이냐와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일단 대통령제를 가지고서 분권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의 권한 통제. 지금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 자체는 말하자면 미국식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미국식 대통령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가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건 미국식 정치 문화의 부재입니다. 미국식 정당제도, 선거제도 이런 것들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집중에 대한 통제 실패.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30년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속된 말로 이 박정희 전두환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욕하다가 잡혀갔다. 그때 이제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에 있어서 그런 얘기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불려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었지만 지금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도 민주적이지 않은, 사실 대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제왕처럼 떠받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전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될 때 그때 텔레비전에 이제 방송이 됐었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할머니 나와가지고서 마마 하고 이제 울부짖던,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식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도 몇 개 고친다고 해서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고,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을 막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실제로 이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되지만 우리 아까 얘기했던 협치 문제, 다시 말하자면은 대통령의 승자독식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설령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고 국회 권한을 강화시킨다 한들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 국회가 대통령 발목 잡기 더 세게 한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기브앤테이크는 여전히 가능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은 가능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실패해야 됩니다. 그래야 야당이 집권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열심히 잘하고 나름의 성과를 올렸지만 우리 쪽이 더 잘한다. 그러니까 차기 정권은 우리에게 달라.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연방제를 통해서 주지사 중에서 저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주지사로서 저만큼 잘 훌륭하게 운영을 했으니까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하면 되겠다. 우리 경우 그래가지고서 뭐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경우를 하다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연방국가에서의 주지사는 입법, 행정, 사법을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됐다고 볼 수 있는지도 문제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와 같은 대통령의 권력을 그대로 놔두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 크거든요. 그냥 통제 세게 해라, 발목 잡기 세게 해라,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와 나누도록 하는, 이게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권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나누기다. 결국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분권형이라고 해가지고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공한 나라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내각제 계속하다가 실패해서 분권형으로 갔었던 그런 케이스고요. 포르투갈이나 핀란드도 나름으로 성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분권형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헌법 규정상으로는 분권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을 갖다가 국민들이 직선으로, 그것도 결선 투표제까지 해가지고서 선출하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롤렌 피어치히트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자, 내가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 권한 행사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벌써 수십 년 계속되면서 사실상 내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좀 빼야 될 것 같고 실패한 경우가 이제 바이말 같은 경우입니다. 이건 뭐 프랑스나 저쪽 포르투갈, 핀란드하고 조금 다른 형식의 분권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의원 내각제로 비상시에는 대통령제로 양쪽의 장점을 결합하려고 했다가 단점의 결합으로 나타났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결국 우리 경우에 있어가지고서 분권형을 채택하려고 한다면 대통령과 총리를 이 말발식이 아니라 오히려 프랑스나 포르투갈, 핀란드식으로 평시에도 대통령과 총리가 같이 권력을 나누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거고, 그랬었을 때 대통령과 총리의 협치, 그리고 대통령의 독재와 억제, 의회의 국민 신뢰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있고 국회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었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내각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특히나 통일을 생각한다면 통일을 위해 남북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잘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가 그러듯이 의원 내각제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당장 하기 힘들고 통일돼서 자 통일됐으니 갑자기 하자, 이건 또 힘듭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이 분권형이라는 것이 일종의 중간 형태로서 내각제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점까지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어찌됐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이 분권형을 통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나누기를 시도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의 결론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뭐 지금 쭉 말씀드렸었던 이 승자독식의 문제 같은 것 얘기를 하고, 그랬었을 때 이제 대통령 국회가 직접적으로 싸우다 보면 여대 야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왕적 대통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통제를 못하니까 결국 남는 것은 야당은 극한 투쟁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안 되고 국회가 안 되니까 정부에 대한 통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동물국회죠. 그런데 여소야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 견제를 통해서 국회가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 야당은 대통령이 실패해야지만 차기 집권할 수 있는 거니까 발목잡기를 더 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 피하려면 승자 독식을 깨트리고 자 다수 야당이 총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대통령과 총리가 정책 경쟁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과연 대통령이 더 잘하냐, 총리가 더 잘하냐? 선의 경쟁을 통해서 차기 정권을 갖다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경쟁이 아니라 포지티브 경쟁이 가능하게 되고, 대통령과 총리가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고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지금처럼 대통령 국회가 서로 싸우고 발목 잡기 하는 것보다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 점을 갖다 이제 강조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할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넘어가네요. 지금 대통령의 권한 축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배와 관련해 가지고서 많이 얘기되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내치와 외치의 구분이라고 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좀 권한 범위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자면은 정부 내에 여러 부처들 사이에 있어서도 이건데 지금 이게 어떤 외교 문제냐, 통상 문제냐, 통일 문제냐 등등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혹은 이게 국회의 권한이냐, 정부의 권한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명확하게 조정하느냐의 문제고,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갖다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이 프랑스의 경우, 포르투갈의 경우, 핀란드의 경우에 있어서 각각 다 다르다. 외치내치가 아니라 그건 하나하나의 권한을 어느 쪽에 주느냐의 문제다. 그건 헌법에서 정하기 나릅니다. 그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 길게 이제 설명드리기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표로서 보여드리자면은 자, 여기 프랑스,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근데 오스트리아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저 권한들을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지금 프랑스의 경우, 포르투갈의 경우, 핀란드의 경우 전부 다 분권형 내지는 이원정부제라고 분류되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에 있어서 보면은 어떤 나라는 이런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고 어떤 나라는 총리에게 있고, 혹은 양쪽 다 있거나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정확히 나름인 겁니다. 내치 외치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선입견에 불과합니다. 뭐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분권형은 당연히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도 이 정부 형태 분과에서 이 문제를 갖다 1년 동안 다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1년 동안의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 지금 처음에는 대통령과 총리 권한을 5대5 정도로 쪼개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그러면은 대통령 쪽에서도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고 국민들도 좀 어색해할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6대4 아니 7대3 정도 대통령 권한을 7로 하고 총리 권한을 3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시작이라도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분권하고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그리고 그게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 나중에 또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지금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안이 나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개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대통령제의 변형이지만 우리의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점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과 예상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뭐 이론과 논리적인 개헌에 관한 말씀보다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호소력 있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열정을 다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장영수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